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모처럼 이 친구와 함께 이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닥불도 피워놓고 참 옛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친구와 함께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호수에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참 너무나 좋습니다. 아마 몇 년 만에 맞는 평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이가 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을 하고 쟤들은 양지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때 이 나이가 좀 적었는지 양지에서 일을 하는 게 뭔가, 음지에서 일을 하는 게 뭔가 나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 양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제도적으로 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즉 바로 공무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이 양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마 그 음지에서 일한다는 그 사람이 볼 때 아마 저거나 우리나 뭐 일하는 건 같지 않나. 단지 쟤들은 밝은 데서 일을 하고 우리는 어두운 데서 일을 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이 캄보디아 사태를 보면서 음지에서 일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양지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음지에서도 일하지 않고 양지에서도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이 아침에 이 제조업 직장에 출근하고 서비스업 이 직장에 출근하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 음지도 아니고 양지도 아니고 아마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아닐까, 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음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나를 보고 얘기하기를 우리는 음지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음지에서 일을 하는 것과 양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음지에서 일을 하나 양지에서 일을 하나 돈에 환장병 들려서 일하는 건 같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즉 제도를 이용해서 도적질을 하는 것과 제도가 아닌 이 물리력을 이용해서 일을 하는 것과 사실은 같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는 음지에서 일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요즘에 그 이 캄보디아 이 사태를 보면서 그 내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왜 우리 젊은이들이 캄보디아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일본 여자들은 한국 남자와 결혼할 때도 몸 누일 단칸방 있으면 결혼을 하는데 왜 우리 한국 여자들은 33평짜리 새 아파트에 있어야만 되는가? 그러면 이것은 양지가 잘못된 것인가, 음지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엄지가 잘못되었다. 그것은 힘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폭력적인 것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고, 이 양지가 잘못됐다 하는 것은 법과 제도와 질서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즉 엄지에서 일을 하는 것과 양지에서 일을 하는 것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엄지에서 돈을 벌어 양지에서 돈을 벌어 돈만 잘 벌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이 우리 사회가 과연 주먹과 폭력에 의지해 가지고 이렇게 질서를 갖춰야 되는가? 아니면은 제도와 공권력이라는 미명하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이 질서를 가져야 될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단계 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단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유아기가 있는가 하면은 미성년자, 이 청소년 기가 있고, 또 성인의 기가 있고, 또 노년의 기가 있습니다. 이 모두는 단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단계에 누가 무슨 잘못을 해서 지금과 같은 현실이 벌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현재와 미래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저출산과 이 환갑노총각 TV를, 이 유튜브를 하면서 계속 이 여자들이 떡을 쳐야 된다, 또 기혼자들이 박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나이 환갑이 넘어가지고 내 지금 못하는 짓인가? 내 참 기가 찰 때가 있습니다. 나이 환갑이 넘어가지고 왜 이 젊은 애들이 그 치는 떡 이야기를 해야 되고, 왜 기혼자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이 부부간에 박는 얘기를 해야 된단 말입니까? 나이 환갑 먹어서 할 짓이 그렇게 없나요? 그러나 아무도 안 하니까 누군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했듯이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하기를 우리는 음지에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는 양지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면은 법과 제도와 질서라는 것이, 양지는 양지 고유의 전유물이 있고 음지는 음지 고유의 전유물이 있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음지도 폭력을 휘두를 수 있고 양지도 폭력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음지가 폭력을 휘두르면은 조직 폭력이라고 하고, 양지가 폭력을 휘두르면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공권력이라고 표현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묻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의 공권력이 과연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가? 아니면 공권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도둑질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바로 우리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현재의 미래, 지금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과연 음지인 주먹과 폭력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가? 아니면은 양지인 공권력이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고요한 일에 밤에 낚시하고 이렇게 즐기는 이런 따뜻한 환경은 아마 앞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입니다. 또한 이 도로에 곳곳에 가로등이 켜져가 있고,
도로가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만약 공권력의 잘못이라면 이 급격히 적어지는 인구의 변화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인구의 변화는 너무나 끔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의 변화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옛날 사람들은 중세 흑사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세 흑사병은 몇 년 동안 지속된 것인가? 하루 아침에 계절로 반짝하다가 만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중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 250년이 걸린 시간이 있습니다. 즉 중세 흑사병이라고 하는 것은 1, 2년간에 끝난 것이 아니고 25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 패스트에 의한 이 중세 흑사병은 250년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불과 한 세대 반 만에 완전히 전멸입니다. 이와 같이 끔찍한 인구 감소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었고 그 어떤 민족의 전쟁에서도 없었습니다. 옛날 몽골에 이렇게 이 몽골이 유럽 전쟁을 할 때 대학살이라고 하지요. 그 대학살이도 시대도 한 전체의 국가의 인구로 볼 때 불과 한 30%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 세대 반 만에 완전히 멸종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인구가 멸종으로 들어갔는데 가로등에 불이 켜질 리 없으며 도로가 아름답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또한 이렇게 친구와 앞에 앉아서 모닥불을 응시하면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 것은 그러한 재미는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벌한 세상이 전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라고 하는 것은 어느 누가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전기 하나를 만들어서 가정까지 돌리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설비와 엄청나게 많은 인원과 자본이 투입됩니다. 이것은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게 되면 앞으로 이 전기 문제도 난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것은 음지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양지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나라를 등지고 죽음을 찾아서 캄보디아로 떠나는 젊은 청춘들이 과연 음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양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에서는 아버지가 새벽 별 보고 나가서 새벽 별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머릿속 세워보면서 이놈들 잘 크는구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불과 우리 한 세대 만에, 아버지 세대에서 아들 세대 만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옛말에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애비가 일구어 놓은 것을 아들이 다 헤쳐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조금만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이 환갑이 넘은 내가 또 떠들어야 되겠지요. 맨날 하는 얘기, 환갑이 넘어서 참 하지도 어지간히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떠드니까 내라도 떠들어야지요.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젊은 청춘 남녀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둘이 손잡고 이 좋은 데 놀러 다니시고 또 그 지역의 상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또 그 지역에 숙박업소도 먹고 살기 위해서 떡도 많이 치시기 바랍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치는 떡이 나쁜 떡이 아닙니다. 그거 쳐봐야 됩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떡을 쳐보게 되면은 영이 남자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 정말 이뻐. 이 여자 정말 사랑스러워. 이 여자 정말 믿을만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영이 여자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남자 정말 괜찮아. 이 남자 정말 책임감 있어. 이 남자 정말 성실해. 그러니 너와 함께 100년 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이 정말 되게도 일 안 하는데 나는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안이 있으면 밖에 있다. 즉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일터가 있으면 밤에 일하는 일터가 또 있다. 그것을 밤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세상은 안과 밖으로 되어 있다. 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기혼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부부가 사랑하고 싶다면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싶다면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또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박으면 박을수록 애정이 쌓이고 믿음이 쌓이고 사랑이 쌓입니다. 그리고 애정과 사랑과 믿음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랑하고 싶으면 많이 박으세요. 물론 박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나라는 부부가 박으려고 하면 부부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회입니다. 왜냐하면 부부 강간죄니까요. 그리고 재산반 땅대기죠. 다 무너지지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박아야 됩니다. 박아야만이 집안이 화목할 수 있고 집안이 번창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이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만날 첫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느냐? 첫째는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달달 외우라고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네, 환갑이 넘어서 도대체 이 젊은 청춘 남자들이 치는 떡이 도대체 뭔 떡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떡집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아침에 떡집 사장이 참기름 묻혀가지고 떡을 치고 좀 달달 외우세요. 외우라고 이렇게 떠드는 것입니다. 점심 때 콩기름 묻혀가지고 떡을 치고 저녁 때 들기름 묻혀가지고 떡을 치고 밤도 낮도 없이 떡을 쳐대니까 아마 떡집 사장이 떡 하나 주면서 잘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리고 기혼자 여러분들은 이 박는 거라고 했는데 참 이 환갑이 넘어서 무슨 주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내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나한테 얘기하대요. 둘레 얘기하세요. 뭘 그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둘레 얘기해도 다 알아듣습니다. 예, 나도 둘레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 기혼자 여러분들은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건설회사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이 건설회사 사장이 아침에는 세모난 파이프 받고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점심 때는 네모난 파이프 받고 또 저녁 때는 또 둥그런 파이프 받고 또 새벽에 자다 일어나가지고 커다란 강간도 쉐리 박아서고 뭐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밤도 낮도 없이 박아대니까 아마 건설회사 사장이 입에 침을 발라가면서 그 어려운 난공사를 가르쳐 줄 것입니다. 예, 우리나라 참 피곤한 나라입니다. 모두 좋은 밤 되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